오늘 저는 저희가 뉴스킨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사업자로서 스마트 프로슈머로서 이 바디 벌든 바로 경피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아토피를 앓고 계시고 또 앓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뉴스킨을 접했을 때 저희 아이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저에게 매우 유익했던 정보였고 실제로 이런 강의들을 듣고 제가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저희 가족의 삶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제 마음을 다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먼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림프와 독소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와 독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장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인 이 아토피와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체내 그리고 겉으로 피부에 관련해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마이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호주에 20년 전에 왔고요. 호주에 와서 간호 공부를 하고 RN으로 퀸즐랜드 헬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국립암센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궁경부암 연구소에서 연구 간호사로 재직을 하다가 암센터 안에 보건학 석사 연구 과정이 생겨서 그때 이제 보건학 석사를 암센터에서 한 후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 암 예방 검진 쪽이어서 저는 주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암 연구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질환, 생애 주기에 따른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암 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 연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나게 된 건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제가 셋째를 임신하게 돼서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골드코스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시드니로 오게 된 후에 그때 이제 셋째 출산 후 제가 암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보건학으로 제가 예방의학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을 배워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했지만 제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저는 그때 탈모와 그리고 셋째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살로 고민하던 중에 그때 제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찌고 있다는 것을 뉴스킨 통해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빼독과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제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 임상 사진, 아이들의 임상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여러 가지 그런 면역 질환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전에 있던 증상들이 다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게 되고 저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하여 또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아토피 피부염, 건성, 그리고 천식, 뭐 여러 갑상샘 질환, 그리고 당뇨병, 원형 탈모 등이 생기는 것을 너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80여 가지 이상의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 그리고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하면 뭐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거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질이 뭐 기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나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상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몸에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야 될 때 우리가 잠자는 수면 중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작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하는 것들도 우리 신체에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발병률이 4배가 많다고 해요. 잦은 호르몬 변화도 문제가 되고 또 여성 생식기로 있는 경피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증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보여지는데 이 증상을 보시면 우리에게 흔히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만성 피로, 미열이 있고 탈모, 피부 질환, 안구 증상, 수면 장애, 관절과 근육 이상, 체중 변화, 우울증, 감각 이상, 기억력 감퇴, 식욕 변화, 소화 장애 등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는 그리고 주변에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요. 어, 요즘에는 이런 면역 질환이 증가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전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이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또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어 그런 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그것은 또 가설에 의해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통찰 의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의료계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가 면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정의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찰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에 있는 오염된 림프가 누수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림프 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한 의사가 하는 말은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오염된 림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이 오염된 림프라는 것이 몸에 쌓이는 독소가 있는데 우리 피부로 오는 소화기관 그리고 호흡기관 등으로 쌓이는 그런 독소로 인해서 림프에 독소가 쌓이면서 그것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병이라고 해요. 이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림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림프란 무엇인가요? 림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흐르는 체액인데요.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림프군은 면역 반응을 나타내어서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 몸에 림프관과 림프절이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데요. 이 림프절은 우리가 보는 혈액보다 그 혈관보다 더 길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림프절이 잘 순환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노폐물이 처리되고 또 바이러스가 세균을 이겨내고 또 암세포가 나왔을 때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독소가 쌓인다는 것이 바로 이 오염된 그런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게 돼서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7만 개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90%의 질병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3대 청소부가 있다고 해요. 처음으로는 혈액, 그리고 림프액,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혈액은 막히면 죽는다. 그리고 림프액은 막히면 암이 걸린다. 그리고 뇌척수액은 막히면 치매 온다. 이 말들로 우리가 이 혈액과 림프액, 뇌척수액이 순환을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림프가 몸에 침범하면 생기는 현상이 바로 독소이고 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질환들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들의 예시인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여러 몸에 있는 기관 안에서 그 안에서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 독소가 그 노폐물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곳에 쌓이게 되면 이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피부 피지선에 모여 있다 하면 건선이 생기고 땀샘에 모여 있다 하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나고 관절에 모여 있다 하면 아토피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토피랑 관절이 연관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새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이 관절 부분 이게 우리 관절이 있는 부분에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가렵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노폐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쌓였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침샘, 눈물샘, 그리고 갑상선, 우리가 잘 아는 갑상선에 그 갑상선의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을 때 이런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증후군, 눈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증후군이죠.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또 췌장 하면 우리가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이것도 다 림프 순환이 되지 않은 것에서 발견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로 인해서 천식, 그리고 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병들이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중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떠한 정확히 치료되는 그런 모습보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성 소양증, 가려운 것들, 수면 부족, 우울증 및 불안 증세와도 관련이 있고, 이 아토피 피부염을 어렸을 때 알았던 아이들은 커가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식품 알레르기 및 천식을 동반한다고 해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100일 때부터 태열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비염은 당연하고, 또 호주에 와서 오히려 공기가 좋아서 더 좋아질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호주에 와서는 천식의 증상이 더 악화돼서 한국에서는 약을 먹거나 퍼프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호주에서는 퍼프가 없이는 숨을 못 쉬어서 학교에 그 퍼프를 갖고 다니면서 벤톨린을 갖고 다니면서 체육 시간 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뿌리고 또 밤에 환절기가 될 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밤에는 그 퍼프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또 환자 수가 너무나도 많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세 이하 소아 환자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거고 유소화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보면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면역학적인 요인,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의 원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인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증상의 원인들을 알았을 때 뉴스킨 사업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나 보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네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유전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해독을 통한
해독을 통하여서 유전자를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부모가 되기 전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있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또 면역학적으로 우리가 그 면역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알아서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피부 장벽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 독소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경피독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세 가지 독소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것, 대장독이라고 경구 흡수되는 것을 경구 흡수할 수 있는 독이 있는데 먹는 것으로부터 독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흡입으로 입으로 들어 마시는 호흡독이 있고 세 번째로 경피독이라는 것이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는 되게 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뭐 유기농을 가려서 먹이기도 하고 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과자와 뭐 그런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주의하죠. 그리고 또 호흡. 예전에 제가 그때 암센터에서 어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 흡입에 대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국에는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독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제재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피독입니다.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독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독 중에 경피독이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제가 뉴스킨을 배우면서 지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건강해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피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경피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를 통해 발생하는 독성 반응이에요. 피부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서 수많은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 환경과 접촉해서 나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피부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바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피부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피독은 이제 이 그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의 계면활성제 대표되는 독소입니다. 많은 샴푸나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것들 계면활성제가 부위별로 흡수되는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팔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팔 안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1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로 흡수되는 것이 3.5배, 그리고 겨드랑이가 3.6배, 그리고 이마가 6배, 턱이 13배, 이 얼굴로 흡수되는 경피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등,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식기가 42배나 흡수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암 예방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람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암 예방 검진 사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는 부서가 바람원 사업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연구가 무엇이냐면 환우들이 사용하는 샴푸와 뭐 린스, 비누
이런 세제가 어떤 제품을 쓰는지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에 참여하면서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연구에 이제 초대가 돼서 저도 그거를 항상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임산부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그 연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임신했을 때 아무거나 바르지 않잖아요. 특히 배에 있어서는 아무거나 바르지 않고 병원에서는 연고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아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생식기가 42배라는 거, 우리 생식기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면 활성제가, 우리 몸 안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많은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모세혈관과 가깝고 각질층이 얇을수록 얇은 그런 피부 층일수록 경피독이 쉽게 많이 흡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환우분들은 정말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센터에서 만난 환우분 가족들도 우리 몸에 바르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모습들, 그리고 생리대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리대는 우리가 그냥 쉽게 시중에서 사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생리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독성들이 함유된 본드 같은 것들이 우리 생식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 없이 무지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은 우리가 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로 우리가 그저 이 독성에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에 그저 노출된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아무 제품이나 얼굴에 바르고 샴푸로 사용하고 몸에 바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암 예방협회 의장 의학 박사 사무엘 웹스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경피독으로 인해서 아토피, 알러지, 그리고 그 질환들은 우울증, 뇌질환, 불면증을 일으키고 또 이것들이 암을 유발하여 정자 감소, 불임, 전응아 출산, 이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25%가 흡연이고 75%는 화장품과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람원 관련해서 발암 물질을 40년 동안 연구했던 권위자이신데요. 이런 발암원이 우리가 피하는 그런 담배, 그리고 뭐 조심하는 그런 식품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쓰고 있는 화장품과 욕실 용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암 환자들의 그런 암세포를 어, 떼어내었을 때 그 암 환자에 있는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떼어내었을 때 그 안에서 계면 활성제나 샴푸에 들어있는 독성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연구도 찾아보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피독은 우리 생활 속의 위험 요소인데요. 세제, 샴푸, 비누, 로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원료인 석유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의 독소가 체내에 쉽게 침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피독으로 몸에 들어오는 이 독소는 90%가 흡수되어 질환이 유발된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만약에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합니다. 90%를 배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었을 때. 하지만 이렇게 경피독으로 흡수되는 독소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에 비해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90%가 흡수되고 10%만 자연 배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는 피부 표면의 단백질도 파괴하게 되어서 피부층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해 성분들, 환경 호르몬 물질 등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용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연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먹는 독은 90% 자연 배출이 가능하지만 피부에 흡수되는 독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10%만 배출한다고 해요. 정말 조용한 독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몸에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몸 가운데 독소가 쌓이고 또 호르몬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용히 독소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또 오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식물 섭취를 했을 때 음식으로 독성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자연 배출량 90%, 피부에 흡수되는 경피독 10%. 만약에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와 뱀의 독을 마셨을 때를 비교해 보면 뱀에 뱀에 물렸을 때가 우리 몸에 더 빠르게 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독을 먹었을 때는 그 안에서 걸러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술을 마실 때와 술을 욕조에 부어 놓고 우리가 술에 몸을 담글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취하냐 했을 때도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술을 욕조에 풀고 담갔을 때 더 취하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해요. 그렇다고 오늘 술을 직접 이렇게 담가서 몸에다가 체험해 보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이렇게 경피독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 흡수된 화학 물질이 인체의 자연 대사로 쉽게 해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서 체내 다양한 곳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그것이 쌓이는 곳에 이제 증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용품에 경피독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예방해야 할까요? 예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해서 림프를 순환을 좋게 한다거나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방법에 대해 나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 이 뉴스킨 파마네스 제품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경피독에서 멀어지고 또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중엔 물론 안전한 제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도구인 이 뉴스킨 파마네스 제품으로 우리는 이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브랜드 체인지한 이 뉴스킨이라는 제품은 바로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철학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부터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킨 본사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킨 창립자분에게 이제 뉴스킨이 올해 4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40주년을 앞두고 이 회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창립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이 철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바로 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어 사용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해 내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이 뉴스킨 제품은 6S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료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료 수급과 규격, 그리고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에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는 시중에서 먹는 양약의 경우는 이 전 세계 글로벌 제약 회사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제약 회사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각 약이 임상 실험을 거쳐 나올 때에 거기서 지켜야 하는 공정들이 있어요. 그 지켜야 하는 공정 중에는 그 원료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제품이 나중에 임상 시험이 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공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타이레놀과 호주에서 먹는 파나돌이 파라시타몰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똑같은 약 이름으로 브랜드 네임만 바뀌어서 타이레놀과 파나돌 이렇게 회사마다 이름을 약간 다르게 시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에서 거치는 공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마넥스는 이런 자연에서 얻은 한약 업계에는 그런 공정이 약속된 공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데 그 약이 지난달과 이번 달에 똑같은 약을 지어 먹었다고 해도 지난달에 먹은 약과 이번 달에 먹은 약이 똑같은 원료인지 거기에 무엇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규격과 공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한의사의 말만 믿고 그 한의원의 말만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료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항상 똑같을 수가 없고 사실 한 박스에 있는 그 50만 원 정도 되는 그 약 안에 뭐 50개의 팩으로 담긴 한약이 있다고 해도 그 약이 다 똑같은 약을 넣었는지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키는 그렇다면 한약은 사실 그 원료가 좋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이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니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보여주겠다 하면서 만든 것이 파마넥스 회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파마넥스 회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이라고 해요.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많은 품질 규격 분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마넥스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모토가 자연에서 얻고 과학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공정도 양약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모든 티그린 안에는 모든 티그린의 알약이 다 똑같은 원료가 들어있고 똑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뉴스킨은 파마넥스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 바르는 아까 경피도 보셨죠? 이마와 턱에 너무 많이 흡수가 된다는 거. 화장품. 제가 또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안에서 요즘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화장을 한대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성조숙증이 많이 나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화장을 진하게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로부터 스며드는 경피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러한 질병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떠한 기준으로 고르는지 시중에 많은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뉴스킨 화장품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뉴스킨 화장품만의 뭐 팔대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뉴스킨은 절대로 그런 우리 몸에 유해한 광물성 원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알로에 베라, NAPCA,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 천연에서 유래한 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우리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너 케어, 아우터 케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다리와 팔은 저의 첫째 아들이에요. 저의 첫째 아들이 아토피, 그리고 또 천식, 비염, 그리고 여러 가지, 알러지도 많이 있었고, 어,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잘 때 너무 긁어서 딱지가 너무 많이 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밤에 긁는 아이를 보면서 긁지 말라고 아이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다그치고, 정말 그때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랐더니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에 다 하얗게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때뿐이지 계속 바르다 보면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옆집에 그 아나키라고 예방접종도 안 하고 그냥 천연 뭐 로션에 방부제 들어있다고 절대 바르면 안 된다는 옆집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 아저씨 말을 믿고, 아저씨 딸이 저희 아이와 하루 이틀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유기농 샵에 항상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코코넛 오일, 그냥 먹는 코코넛 오일을 얼굴에 발라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런 걸 정말 바보같이 아이에게 발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계속 2차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피부과에 가서 강한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고 잠시 증상이 완화됐지만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삶을 몇 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이상 기침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계속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도 많이 하고 잦은 잔병 치레들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뉴스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먼저 뉴스킨으로 바꿨습니다. 샴푸부터 시작해서 비누와 치약 다 바꾸고, 또 아이에게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영양제를 티그린, 티그린과 G3 그리고 레이지 맥스를 함께 먹이면서 저의 목표는 퍼프를 안 사용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꾸준히 영양제를 계속 먹이면서, 그리고 보습은 중간중간에 제가 바르고 또 아이와 함께 바를 수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때 사용했던 게 이넨서, 그리고 바오밥 바디버터, 페레니알, 그리고 또 듀 올데이 모이스처 크림이 그때 실험을 보니까 불로 태우니까 이게 물처럼 녹아내리더라고요. 우리 뉴스킨 제품의 좋은 점은 아이들과 어른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다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량이 많은 이 크림을 아이에게도 함께 바르면서 계속 지켜보았는데, 점점 증상이 좋아졌고, 이제 메타가 나왔을 때 제가 메타를 6일 동안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먹였을 때 우리 아이 다리에 이제 딱정이가 있고 막 아직까지 남아있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먹였을 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지금은 전혀 긁는 거 없이 깨끗하고, 네, 비염, 그리고 천식은 이때 제가 아이에게 영양제를 매일 먹이고 나서 그때 퍼프를 버렸습니다. 정말 뉴스킨으로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하고, 그리고 영양제를 꾸준히 먹이고, 영양제를 아이에게 증상이 있을 때 먹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뉴스킨 강의를 듣고 이제 구매를 하고 바로 먹였는데, 저희 아이의 천식 질환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그 환절기가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계속하여 영양제를 먹이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환절기를 지나는 시기가 왔을 때에, 그때 그 전처럼 기침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퍼프를 버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보습 제품들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발라주었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아이들은 아토피와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였지만, 제가 셋째가 돌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과자와 젤리에 노출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 번씩 몸에 아토피 증상처럼 온 몸이 건조해지고 또 이제 관절 부분에 빨갛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전 첫째에게 코코넛 오일을 발랐다면 이제는 그때는 제가 셋째, 넷째 아이들에게는 이 네 가지 크림을 계속 바르고 G3를 먹이고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시간이 지나니 다시 새살이 돋고 다시 원래대로 깨끗한 살이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하나 의사에게 가야 하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메타도 있지만 메타는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거죠. 이 메타는 우리 면역 질환에 매우 중요한 건데 메타로 아이들이 삼킬 수가 없을 때 어릴 때는 PCC 프로바이오틱스를 줘서 아이들이 계속 유산균을 꾸준히 먹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5살 시민이도 그래서 유산균을 잘 꼬깍꼬깍 삼켜 먹습니다. 네. 그리고 네, 왼쪽은 저희 아이 사진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레이지맥스도 우리가 면역 증강제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죠. 면역 레이지맥스는 영지버섯, 그림에 영지버섯이 나와 있는데요. 영지버섯은 구하기 쉬운 원료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이지맥스 안에 있는 영지버섯이 면역 증강 역할을 하는 원료들이 들어있어서 면역 증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엔잡 라이브를 월수금 저녁에 들으시면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임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해, 광고를 하기 위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본인들이, 그리고 본인들의 커스터머들이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얼마 전에 정경환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무지가 열정을 만나면 병원 투어. 바로 이게 제가 한국에서 했었던 일이에요. 저는 유명한 소아과를 다 다녔고 그리고 또 한의원 소아과들도 다니면서 그 50만 원 되는 보약을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꼭 아이들에게 먹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병원과 약, 민간요법은 아토피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내가 먹은 식단과 모든 습관이 최악의 나를 만든 것인다. 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까? 제대로 된 지식과 선택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선택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병원이 약국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직접 우리가 체험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도 아토피로 고생하던 중에 이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파마네스를 추천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파마네스를 먹고 이너 케어를 하고 뉴스킨 제품으로 아우터 케어를 하면서 면역이 증가되고 또 염증이 없어지면서 어,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독 TR90, TR미로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제품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삼삼 해시 클럽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많은 건강 정보들과 많은 분들의 격려와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해독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은 자궁암 초기셨는데 77 쌓이셨대요. 몸에 비만이라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빼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즈가 줄은 것뿐만 아니라 자궁암 초기셨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또한 이분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에 전신성 홍반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빼독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지시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빼독을 통해서 어, 새로운 아이 같은 피부를 되찾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뉴스킨 검색해봤더니 나온 사진인데요.
아토피가 어린아이들도 고생이지만 성인이 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뉴스킨을 만나고 평생 고생했던 그런 아토피와 그리고 또 어 네. 네. 아토피가 그리고 통풍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뉴스킨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디바 그 12,000 원짜리 바디바 한 장으로 시작해서 99%가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올리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정말 우리의 이너 아우터 케어를 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죠. 이 그림이 너무 잘 깨졌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경피독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건강한 제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 바디바 비누, 약산성 비누 있죠. 그리고 치약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입에 넣어서 뱉는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 입 안으로 흡수되는 독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우리의 샴푸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저 아시는 분은 청소를 하시는데 샴푸로 이 우로스에서 파는 샴푸로 청소를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 세정력이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이게 이제 118불 정도 호주 달러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이렇게 경피독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본적인 제품을 안내해 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제품을 예시로 잡으면 150불 이상의 보너스가 우리한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들어가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건강과 경피독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어 118불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 더 좋은 제품들을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 달 동안 10명 이상 네, 그런 회원들을 목표로 해서 이 경피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추천을 하는 행동들을 계속할 때 저희에게 안정된 매달 구매하는 경피독에서 프리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역 지방 질환에서 해방되는 그런 안정된 소비자망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 뉴스킨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브랜드 체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체인지로 인해서 건강한 나, 건강한 가족, 그리고 건강한 평생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120세 시대에 노후 걱정 없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이 전달하는 것은 건강한 오늘의 내가 건강한 미래의 나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are not alone. 이 길을 걷는 건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함께 모인 여기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 우리 팀 알파 리더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